첫 번째 영상은요. 마른 하늘의 고땡땡입니다. 마른 하늘의 고땡땡이 이거 뭐야? 지난 겨울 거 아닌가? 고드름? 고드름. 저도 딱 아니면 고드름 생각나. 고등어다. 고등어다. 누가 고등어를 고등어가 던졌어? 어떻게 날라와? 던졌어.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네, 차가 이제 지나갑니다. 네. 이 지나가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저기 왼쪽에 보면 경찰이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저 경찰이 왜 서 있는지 봤더니 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뭐야? 저렇게. 뭐야? 고등어인가 진짜? 아니야. 아닙니다. 뭐지? 이 정체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가 왜? 고가도로 위에 이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이 운전자 차 앞에 유리 절반이 파손됐고요. 아이고. 고양이는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길 네. 건너 도망갔다. 아 진짜? 아니 고양이가 도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 피할 수라도 있지. 네.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아까 보니까 사고 장소 부근에 경찰이 깜짝 나와 놀랐어. 있던데 이것 때문에 네.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그 고양이가 고가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포획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거고요. 이 포획 과정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운전자의 앞 유리를 파손시킨 겁니다. 뛰어내렸구나. 예, 차를 수리한 뒤에 이 운전자가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네네. 이 주인 없는 고양이라서 거절 당했다고 하고요. 또 보험회사 역시 사고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 손실 보상 제도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잘 특히 손실 야생동물은 뭐 보호자나 소유자가 없다 보니까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운전자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공무 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 그러네 없네. 없어요, 잘못한 고양이가 사람이. 없고. 고양이만 잘못했는데 고양이한테 손해배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다가 이 국민에게 어떤 손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뭐 다치게 한다든지 재산상 손해를 주게 할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국가 측에 손실배상을 청구하면은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연간 한 300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무 집행 상황이 아니라 로드킬 사고였다.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자차 특약이라든지 자손 특약을 이제 가입을 해야만 보험사로부터 이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웠습니다. 손실보상이요.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동물이 떨어진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퇴근 후에 돌아가던 운전자 앞에 이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고. 무엇인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네, 운전자가 이 고속도로 터널을 빠져나가고 빠져나와서? 있는 중인데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야? 순식간인데? 하늘 위에서 뭔가 쾅 하고 떨어지면서 이 앞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는데 이 차에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고라니였습니다. 고라니가 큰데? 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서요. 운전자 얼굴을 가격하고 뒷좌석까지 떨어졌다고. 아유 많이 다쳤겠네. 고라니를 친 게 아니라 고라니가 차를 뚫고 들어왔다는 그렇죠, 떨어진 거잖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괜찮아요? 네, 운전자도 크게 다쳐가지고 네.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당시 얼굴이 피범벅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얼굴 우측과 오른손 쪽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요. 이게 왜 고라니가 저기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아무래도 이 터널 입구 쪽이 이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고라니가 아마 미끄러지면서 이 차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건 정말 아찔한 사고인데요. 달리는 차 위로 고라니가 떨어졌는데 들어왔어, 차까지. 차를 뚫고 들어왔어. 운전자를 치고 야 이거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사고였는데 고라니도 불쌍하고 운전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는 누구에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고잖아요.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일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출입구 위쪽에 펜스나 울타리 같은 거 저기 위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고라니가 미끄러지는 그러네.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고가 사실 종종
종종 있어서 이 터널 입구에 저렇게 울타리 설치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터널에 미처 설치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관리 소홀의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도로공사 측도 이 터널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관계자가요, 이 터널 위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펜스,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관내에 또 다른 이 터널에 혹시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고속도로 터널 아직까지도 이 울타리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 일어나서 또 국가 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이러면 서로가 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게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정말요. 같은데 그렇지. 아니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하늘을 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안전 대책은 좀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영상 보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도로 위의 곰의 습격입니다. 곰. 네, 도심 속에 곰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진짜 곰의 습격인지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설마 해외겠죠? 네, 이 신호 대기 중인 운전하는데? 운전자인데요. 이 중앙 분리대 옆을 좀 잘 봐주세요. 이제 천천히 나올 거거든요. 갑자기 저렇게 에? 사람이 큰 곰인형인데? 곰인형을 들고 걸어옵니다. 어머, 도로 이렇게 한 걸어오더니 갑자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차 위에 천천히 뭐야? 올려놓습니다. 뭐야, 저 왜 저래? 이 황당한 운전자가 네. 차에 내려서 곰을 가져가라고 불러보았다고 하는데요. 행인은 돌아보지 않고 네. 그대로 가버렸다고 뭐야, 저 사람? 합니다.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곰인형을 그것도 차 위에 본인 위에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왜 뭐야? 그런 거야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필 이때 이 곰을 받은 날짜가 12월 23일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잖아요.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정말 처치곤란한 쓰레기를 받은 건데 그래서 운전자도 굉장히 황당했다고 하고요. 이 안타깝게도 행인이 저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이 왜 줬는지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영상 보니까 곰인형이 그냥 작은 귀여운 곰인형이 아니라 굉장히 컸어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였단 말이죠. 위험했을 텐데요. 아니 그리고 저분이 중앙 분리대를 똑똑똑 걸어와가지고 그 차에다가 술 취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 저건 처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기 싫은 거를 받으면 그게 네. 처치곤란이거든요. 맞아요. 일종의 쓰레기가 돼가지고 쓰레기죠. 이게 이제 아직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어떤 여성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웃 차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팍 처벌해버린 거예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쓰레기. 자, 이게 이제 손괴죄가 되는데 손괴죄라는 것은 다른 어떤 물건을 이제 부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막 차에 이제 뒤범벅이 돼 있으면 그 차 운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당연하지. 경우에도 처벌받으니까 오물이지. 절대로 이런 행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러니까요. 별일이 다 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카메라는 뒤에도 있어요입니다. 이 단속 카메라를 피해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를 지켜본 시선은 이 단속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터널을 달리고 있던 블랙박스 운전자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저기 차량이 저렇게 실선을 저 왜 저래? 신호도 없이 바로 넘어옵니다. 저러면 안 넘어와서 되죠, 이제 운전을 계속 이어가는데 네. 터널 빠져나와서도 갑자기 갓길로 운전하기 아, 자꾸 왼쪽으로 기울이는 어. 느낌이에요. 저런 네. 운전인가? 저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공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렇게 공터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 운전을 거예요? 합니다. 바로 이런 고개 운전한 이유는요. 구간 단속 끝나는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저렇게. 예, 그렇게 하면 피해죠. 하지만 이 앞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네. 바로 이 뒤차가 보고 있었던 건데요. 이 뒤차 운전자가 이 앞차의 고개 운전을 보고 황당하다든지 웃고
이 스마트 국민 제보에 앞차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 단속을 피하려고 저렇게 갓길로 빠지고 또 빠지고 막 이랬네요. 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굳이 정말 네. 저희가 영상을 본 그 짧은 순간에 네. 아주 많은 위반 행위가 있었거든요. 방금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신고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운전자는 이 실선 차선 변경과 이 방향 지시 등 미점 등 우측 추월, 갓길 운전 등으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해당 관할서의 이야기로는 이 추정 차량을 확인했고 여러 위반이 확인됐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아,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상에는 이 자동차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여서 과태료 처분까지는 어려웠고요. 경고 처분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 블랙박스 운전자는요, 이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얌체 운전, 또 이 얌체 고개 운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번호가 잘 보이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안 했지만 경고 처분을 했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보이긴 보였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경고 처분 통지서가 갔다는 건데 오. 이거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이런 거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스마트 국민제보 생기면서 위반 신고 굉장히 간편해졌는데요. 일단 운전 중에 위반 차량 핸드폰 꺼내서 직접 촬영하시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시면 안 되고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위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기간도 중요한데요. 아마 이게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까 사례에서 번호판이 안 보여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이 신고 기간이 넘어서 경고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이게 지금 벌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간이 줄었습니다. 이틀 안에 신고를 하셔야지 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 이틀이 넘으면 다 경고 처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기간 내에 제대로 잘 신고가 됐다고 하면 과태료 꽤 물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선 차선 변경했잖아요. 그리고 방향 지시 등도 키지 않았습니다. 각각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 원 처분이 나고요. 또 우측 추월했죠. 갓길 운전까지 했거든요. 맞아. 각각 6만 원 처분 날 수 있거든요. 총 1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